모두 여기 모여 행복한 꿈 네, 여러분 만들어요. 반갑습니다. 아까 앞서 했었던 그 정 대표님하고는 조금 다른 음악을 하지 않고 계시지만 음악과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시죠. 구미 아성병원 총무부장이신 강성수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네, 저는 구미 아성요양병원의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강성수입니다. 저희 병원은 선주 원남동 관내에 금호산 자락에 맑은 공기와 청정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5분 거리에 있고 가깝죠, 예. 엄청. 그럼 어떤 병원인지 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해주셔서 소개가 다 끝났나요? 더 들을까요? 저희 또 병원은 요양시설인 아성금호 실버 요양원을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요양시설이라고 하면은 요양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요양시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같은 요양시설, 즉 이제 어르신과 같이 생활하는 생활시설인 요양시설이 있고요. 네. 또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이렇게 이제 장기 요양 기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엄청 많네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르신들이 왜 유치원 아이들처럼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시는 그런 시설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원장님은 안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은 방문 재가 기관은 운영하지 않고 어르신 생활 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요양원. 예. 그러니까 24시간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 요양시설 종류를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구미 아성병원 금호 실버 요양원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예,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끝나신 분들이 잔존 치료를 위해서 이제 오시는 곳입니다. 네. 누구나 오실 수가 있겠죠. 뭐 젊은 분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등급은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받는 거죠? 예,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 이상의 그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신청을 받아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이제 등급 판정을 하게 되고요. 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등급을 받아서 요양시설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군요.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에 부양해야 할 의무자는 자식들이 오롯이 가지기엔 너무 힘든 시대잖아요. 부양을 하기가.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부양해야 할 어르신들은 많은데 부양 의무자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이런 때 요양원이라는 시설이 큰 위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민감하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들 등급별로 또 차등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본인 부담금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1등급이 가장 본인 부담금이 많습니다. 등급이 1등급이 부담금이 제일 많은 거예요? 예. 5등급이 아니고? 예, 중증이다 보니까 좀 케어가 조금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서 네네. 1등급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약 70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65만 원. 네. 3, 4, 5등급은 비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3, 4, 5등급은 약 60만 원 정도 보호자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식대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식대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네. 식대를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대를 지원해서 4, 5등급, 3, 4, 5등급은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예. 그렇군요. 예민한 질문이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도움이 좀 됐습니다. 그 비용 면이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생활은 원장님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내년이면은 15년째가 됩니다. 저희들 병원이 2007년도에 오픈해서 저는 오픈 당시부터 이제 근무를 했으니까 내년이면 15년째가 되겠습니다. 예. 오래 하셨네요.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베테랑이신 것 같아요. 그 우리 모두가 그 살아가기 힘들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종사하는 강 부장님 같은 분이 정말 찐 사랑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그 강성수 부장님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색소포니스트 윤은미 씨와 송승진님의 안동역에서 가능합니까? 네, 안동역에서를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 부장님은 긴장 같이 풀어 가시는 걸로 하죠.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네, 아주 멋진 연주였습니다. 그 예전에 부장님 우리 다시 인터뷰를 이어가겠는데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뭐 망령 들었다 이러했던 질병이 지금은 치매로 판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 치매 발병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치매 발병률 노인 인구가 노인 인구 1000명당 한 19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살아가는 게 큰 행운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요양기관에서도 치매 어르신들을 흔하게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는 어떻게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치매 어르신들 위한 프로그램으로 뭐 치매 인지 프로그램, 그다음 미술 치료 뭐 등등 직원들과 함께 이제 어르신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치매 어른들을 케어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치매 어르신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 건강 관리도 해주시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어르신들도 병사도 각기 다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위중하신 분도 있고 경증이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생활을 도와주고 계시는데 식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근데 일반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장님 기관에서는 이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어르신 중에는 연화곤란이 있어서 또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컨디션에 따라서 죽이나 미염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당뇨식이나 그다음에 각종 간식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네. 어르신들 기호에 맞는 그런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6대 영양소를 골고리 영양사가 직접 해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식사는 보통 독거노이신들도 많은데 그 어르신들 드시는 것보다는 훨씬 잘 드시겠어요, 그죠? 그럴 것 같네요. 네. 요양병원이면 치료에 좀 한계가 있어요. 급성기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요양시설에서 요양을 하고자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혹시나 이제 계시다가 몸이 많이 불편해지시고 힘들어지시면 또다시 급성기 병원으로 가시고 뭐 왕복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이럴 때는 보호자들이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되는지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요즘 더욱 힘들잖아요. 보호자들이 기관에 가서 또 보시기가.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을 어떻게 기관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 케어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물론 어르신들 중에는 또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구미관내에 있는 이제 종합병원, 차병원, 또 순창병원, 기타 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이제 가시기도 하고 네. 또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저희 직원들이 구급차로 이제 급성이 병원으로 모셔드리고 네. 또 때로는 보호자분들이 이제 직접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 앞에서 만나서 그렇게 보호자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의 뭐 직원분들에 의존을 해서 움직이시는 게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그렇지만 보호자분들하고의 유대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호자분들하고 그 관계가 까다로운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오히려 가족보다 더 편안한 보호자가 계실 것도 같은데 혹시 지금 이 질문을 받으시면서 생각나는 보호자분 뭐 까다롭거나 아니면 너무 좋거나 하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계셨지만은 지금 당장 생각나시는 분은 할머니 한 분이 입원하고 계신데 그 따님 두 분이 한 명은 미국에 생활하고 있고 또 한 분은 일본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따님들이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입국 절차도 까다롭고 면회를 오시질 그렇겠네요. 못해서 네. 매월 한 번씩 이렇게 택배로 예전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빵이랑 과자 등등 뭐
박스로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고 네. 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어르신한테 전해드리고 네네. 그 음식 드시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또 카톡으로 그 일본에 있는 보호자 따님한테 전송을 해드리는데 한 번은 이제 이 보호자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동영상을 보니까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앞으로 동영상은 보내지 마시고 그렇구나. 사진만 네.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와서 보지도 못하고 또 부모님을 모실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예. 또 배려한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로 또 눈물을 또 훔치시는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일이 실은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판을 들어보면 구미 아성병원에는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들었어요. 제 친구도 그 병원이 2007년인가 8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복리후생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호자들과의 유대관계는 그렇게 형성을 하시는데 종사자들의 고충은 또 어떻게 사업주로서 사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해소를 해주고 계시는지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쭤볼게요. 네, 뭐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병원 또 요양원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또 감정이 충돌하기도 하고 또 알력도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 그런 또 알력을 또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직원들 간의 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유대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직장 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또 출근길이 무겁지 않도록 그렇게 화합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그 직장이 얼마나 종사자들에게는 편하고 안락한 곳인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빠듯해서요. 원장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거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생각을 못 하셨구나. 노사연 씨의 그 네. 뭐죠? 바램? 만남? 예, 예. 바램? 바램 중에 네. 예, 좀 가사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노래는 저는 잘 못하고요. 가사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서 노래 못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한 소절만 한번 해봐 주시면. 어려우실까요? 네, 어려우신가 네. 봅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준비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는데요. 우리 다시 그 윤은미 님의 색소폰 연주를 한번 듣고 가기로 할게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윤은미님 오늘 지금 연주하실 곡이 뭐죠? 아, 네. 자, 여러분 춥죠? 막걸리 한 잔 나올 때 여러분들 움직이셔도 좋아요. 자,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주만 되는 줄 알았더니 춤도 되네요. 멀티네요, 멀티. 고맙습니다. 네. 다시 강성수 부장님과 인터뷰를 나누어 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금호천에서 좀 보이는 청춘 라디오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하실 때 여러 가지 뭐 어르신들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면서 이제 기관에 계시면 공연 문화를 많이 좀 접하게 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호천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공연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던가요? 여러 차례 뭐 많이 하셨을 테지만. 예, 뭐 매월 생신제 합동 생신 축하 공연이 있고 또 기타 우리 관내에서 봉사단원들이 이제 와서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방금 이제 공연해주신 은미 씨 같은 뭐 색소폰 공연도 있고요. 아, 또 저희 직원들이 이제 십몇 년 이래 있다 보니까 네.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제 많이 배우러 다닙니다. 배우러 다니고 또 어르신들 앞에서 직접 이래 공연과 또 노래 무용을 이래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같이 이제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르신 앞에서 이래 공연할 때 네네.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직원들이 그럼 뭐 거의 생활 예술인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 저희 그 친구도 얘기하기에 공연 같은 거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민요나 뭐 국악 같은 것도 오시고 또 이런 트로트 가수 같은 분들이 또 오셔서 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강성수 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이야기가 강성수 부장님은 100세 인생을 이제 막 살아가시면서 반년을 지금 넘게 살았잖아요. 반백년을.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강성수는 네모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강성수 부장님은 인간적이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이다라는 말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적이다는 자체에 네,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인간적이다. 인간적인 강성수 부장님과 함께 지내는 어르신들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쭉 행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보이는 청춘 라디오 잠깐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같이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 여쭙고 싶네요. 네, 청춘 2.4인가요? 예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또 젊은 분들, 어르신들 위해서 무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부장님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가시는 길에 즐거우시라고 우리 은미 씨와 송승진 원장님께서 함께 해주는 아모르 파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도 다 듣고 가십시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멋지시네요. 네, 강성수 부장님 들어가시는 길이 아주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